자, 이제 우리 83페이지 천재, 그 입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뒷장 가보니까요, 84페이지. 자, 입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배번은 분명히 공장 등 입지할 때 항상 뭐를 강조합니까? 비용이 싼 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최소 비용 이론이죠. 자, 이는 가장 중요한 게 공장 등 입지할 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는 거죠. 가장 강조하는 게 뭐 있습니까? 수송비고, 그 다음에 임금, 노동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정력이죠. 이 중에 어떤 걸 제일 강조합니까? 얘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수송비를 강조하는데 특히 원료 부피하고 제품이 있으면 원료가 더 크답니다. 이건 무슨 지향력? 원료 지향력. 이렇게 한 그리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둘 중 한 개 마시면 돼. 그래서 원료 지향력 뭐 있습니까? 중량이 많은 거요. 그림 보고 중량 감소지. 그죠? 완제품이 감소하니까. 수송비는 더 큰 게 원료가 더 큰 거요? 아니면 제품이 더 큰 거요? 원료죠지? 이런 항상 원료라는 특정 지역에서 나눈 거지. 이런 걸 편제 또는 국제 원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풀어보시고 집정력 뭐냐? 결국은 집적 지향력이죠. 집적 지향력 아까 설명했지만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대부분 다 집적 지향력이라고. 요것만 하시면 돼, 문제에서. 공업 자체는. 자, 그래서 문제 가보니까, 문제 갑니다. 거기 1 시리즈가 전부 다 이게 몽땅 다 배버 건데요. 자, 배버 내용을 다는 보지 말고, 84페이지 1-21. 그 다음에, 자, 1-21부터 갑니다. 배버란 사람은 기업의 입지 요인은 뭐 있습니까?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을 제시했다. 자, 그래 보시고 1-2는요. 두째 줄 것 같은 그 중에서 셋째 줄입니다.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요. 1-23은요. 자, 거기서 배버 쭉 읽어보시는데 아까 설명한 셋째 줄 갑니다. 수송비, 인건비는 뭐요? 최소가 되는 지점, 집적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 입지하겠죠. 자, 그리고 1-3번 보니까 배번은 항상 수송비를 고려할 때 뭐를 고려합니까? 두 개 있지? 무게와 거리지.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수송비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무게와 거리 가지고 운송비를 결정하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2 시리즈 갑니다. 2-2번하고 3번. 2-2번 보니까 편제 원료 특정적이 나오지. 이건 뭐라고요? 원료 지향력. 중량이 많은 거지? 혹시 이거 틀린 말로요? 이 편제를 하면 나오면서 중량 증가를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런 건 딱 그림. 자, 보세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 그림 그리시라고.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2-3번 갑니다. 85페이지. 자, 운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다. 이게 뭐예요? 집적 지향력을 보시면 돼요. 거기 다시 2-4번이 또 다시 시험 나왔던 거죠? 그래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86페이지, 7페이지 가볼까, 이제. 자, 87페이지는 상업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상업. 자, 상업은 제일 먼저 볼 게 상권.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이지. 그죠? 이때, 자, 이거 묻습니다. 보세요. 얘는 주로 묻는 게 상권 범위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기억하시죠. 가변적. 자, 문제 풉니다. 상권의 기본 개념. 1-88페이지 1-2
내용을 보니까 있죠. 앞에 말 뭐 쭉 있는데 두 줄 가볼까요? 배우지. 배우지 같으면 상권이에요. 네. 상권 범위는 절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변적이다 보시고 2-1번 갑니다. 쭉쭉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 즉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때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르겠지. 이건 이해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2-2번 가볼게요.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그냥 상식선 한번 봐보죠.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자, 잠시. 그럼 이 구매 빈도가 낮은 게 동네 슈퍼입니까? 아니면 저 백화점입니까? 백화점이지.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동네 슈퍼 훨씬 많이 가죠. 그래서 백화점 훨씬 더 뭐 있습니까? 상권 규모가 더 크다. 근데 한 번 가면 대량 소비 누굽니까? 한 번 가서 대량 소비한대. 백화점이지? 그럼 기억하시는 게 일반 상식이건.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실이죠. 자, 여기 보세요.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1호. 이런 두 개 마시면 되는 거지. 기억나는 거? 중심지란 말 뜻이 뭐예요?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동네 슈퍼.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장소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첫 번째 동네 슈퍼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계층 간의 무슨 원리? 중심지 형성 과정은 동네 슈퍼가 있으면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서 내가 본전 볼 수 있는 범위가 최소 요구치지. 치하고 내 물건이 미치는 범위가 재와 도달 범위죠. 자, 이런 관계를 설명한다 나오면 전부 다 이거요. 누가 더 크다 신경 쓰지 말라고. 어쨌든 이런 관계 설명한다 이거 말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포섭을 이거죠. 저차원 중심지보다 좀 더 큰 게 중, 더 큰 게 고죠. 이렇게 중과 저가 고차원 중심 속에 포섭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상관이에요. 이런 거 마시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풀 거예요. 사실이죠. 4-11 갑니다. 자, 중심지 간의 키워드 포섭을 나있지. 원래 중심지 학자 두 명이요. 허퍼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 클리스가 있는데 허퍼는 신경 쓰지 마. 그냥 넘어가시죠. 그래서 쭉 가보니 뭐 있습니까? 크기에 따라 고차와 저차로 구분되는데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간격이 백화점의 간격이 더 멀지. 그 다음에 규모도 크고 다양한 중심지대죠. 주로 시험 내면 4-1, 2 같은 경우는 시험 낼걸요. 아마 이렇게 설명하시면 누구냐 중요하다고. 채와 도달 거리와 채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다. 이건 크리스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13, 14, 1호는요. 그냥 가볍게 갑니다. 자, 4-13 갑니다. 각종 재와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은 동네 슈퍼 묻는 거지. 여기 뭐요? 중심지. 자, 4-14 갑니다. 14 보니까 중심지 기능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가 요구되는 것. 본전 보는 게 범위지. 여기 뭐라고? 최소 요구치. 4-15 갑니다. 판매자가 이러면 절대 이제 일어나면 초과인의 신경 쓰지 마. 정상인이 존재하는 만큼은 충분한 소비자 있는 건 내가 본전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라고? 나 본전 보는 거. 정상인 있는 범위. 본전 보는 거지. 최소 요구치. 앞으로 있죠. 재화 도달 범위 나오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 재화. 즉, 그 물건 살 수 있는 수요가 최저인 것이 뭐냐? 0인 것이 뭐냐? 묻고 당 이건 재화 도달 범위야. 그래 하시면 돼. 큰 의미 같지만 나 같으면 공부 안 해. 나는 오직 뭐 있습니까? 4-11과 4-12만 할 거야. 절대 다른 거 안 한다고 공부야. 네. 나오면 틀리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자, 5-1부터 갑니다. 자, 5-1 갈 건데, 여기 보세요. 자, 요 두 명을 먼저, 내 1, 2, 누구? 허퍼. 자, 이건 말로 해도 되겠는데, 자, 일단 A란 것과 B란 동네 슈퍼가 있으면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물건 사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상권이 A가 B보다 크면 고기 분리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쪽이 가깝지? 상권 분리되는 경계점이 B 쪽이 가깝죠, 그죠? 자, 말로 합니다. 첫 번째 얘는 허퍼가 랠리지. 랠리는 기본 전제가 첫 번째 요 고기 몽땅 어디 갑니까? 얘는 B가죠? 이미 고기 확정돼 있는지 확정론적 또는 결정론적 접근방이 설명하는 사람이 랠리고, 상권 분리 경계점을 강조한 사람도 랠리고, 상권이 항상 작은 쪽이 경계점 가깝습니다. 요거 세 개 맞으면 돼. 반대로 허퍼는 뭐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고객이 몽땅 다 한쪽만 가지 아니하고 분산되는 거지. 근데 이때 보니까 이 둘 다 할 수 있어. 한 명이 하는데 그건 확률이 얼마 될 것인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상권 중첩을 가고, 중첩. 원래 이 말 이렇게 상권이 중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는 A, B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중첩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확률로서 고객을 판단하는 거지. 또 시장 점유율 또는 고객 유입력을 파악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허퍼. 근데 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계산 문제지. 공식 오케이. 이거 뭐 들어온다고? 마찰 계수. 계수가 없으면 이건 원래 랠리야. 랠리는 계수 안 주어져. 무조건 이성이니까.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딱 나는 순간 마찰 계수 있으면 쓰고,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2가 나면 이성 쓰라고 그냥. 응? 자, 그래 보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5-1 갑니다. 첫 번째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인구 또는 면적의 크기, 인구 또는 면적은 크기에 대해서 비례할 것이고, 거리의 제곱에서 뭐 있습니까? 반비례한다. 5-1, 2 가볼까? 만약에 X 도시가 Y보다 크다면 상권은 작은 쪽이지. 누가 작지? Y지. Y 쪽이 더 가깝다. 그 다음 3-2를 갑니다. 이건 좀 허퍼인데, 허퍼는 무슨 론? 확률이지. 그래서 우리 허퍼 이름은 확률 모형, 중력 모형이니까 제목 자체가. 그죠? 자, 그 다음에 5-2 가볼까? 핵심이 뭐야? 시장 점유율이야. 파악한 사람이 허퍼지? 자, 5-2, 3 갑니다. 자, 2, 3 보니까 얘는 상권의 소비자 특정 점포 이용할 확률은,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말로 했어. 보세요. 말로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거 지문 때문에 틀린 데 많네. 안 되는데 설명해 볼게. 얘는 상권 몇 개 가져갑니까? 2개지. 얘는 2개 이상이거든? 3개, 4개 나올 수 있다고. 그럼 결국은 상권의 3개, 4개 되면 그만큼 나한테 올 확률이 적겠지.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상권 수 중요하지.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거리. 그 다음 세 번째 면적 등을 통해서 나한테 몇 프로일까 결정하는 건데, 참고로 있죠. 나오면 통과해. 이 말에 장난 안 치니까 장난칠 문구 없어, 이거 절대. 자, 그 다음에 5-3, 6 그냥 넘어가고, 자, 7-1번, 잠시 7-1번. 자,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서로 도심, 이거 제가 수업 안 했는데, 도심 안쪽에 있다, 이게 집심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잠시, 아까 제가 이 크리스를 설명했을 때, 뭡니까? 백화점은 도심 안쪽 갑니다. 동네 슈퍼나 외과 같은 데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 단지, 백화점이 동네 슈퍼나 이마트를 포섭한 거지. 이거 설명한 거지. 어떤 업종에 어디 갈래 설명한 적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뭔가 하면, 거기 있는 이 7-1번은요, 크리스탈은 이런 걸 설명 못 했다는 거야. 이걸 설명이 누구냐? 공간균별리예요. 공간균별리는 제가 빼버렸었는데, 집심성 점포를 설명한 사람이에요. 큰 의미 갖지 말고 나 같으면 통과. 다만 어쨌든 크리스탈은 그런 거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점포 어디 간다 설명한 적이 없어요. 다만
백화점보다 상권 작은 게 이마트 작은 게 동네 슈퍼 이것을 난 사람이지.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버리시고 7-31, 32 요거 두 개 합니다. 자, 7-31 갑니다. 자, 3일 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구매 노력과 비용을 구애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품? 전문품. 7-32 갑니다. 예, 어떤 걸 비교하는데 여기 쇼핑 구조지? 선매. 그런 거 마시러. 다른 거 통과. 자, 계산 문제 아까 1-1, 2 했죠, 그죠? 뒤에 있는 3번. 3번과 제가 2-1번만 두 개 할게요. 1-3번과 2-1번만. 자, 이거 할 건데요. 자, 1-3번 합니다. 92페이지. 이 말 묻는 거죠? 같이 해볼게요. A하고 중간에 C 도시가 있죠? B가 있다, 그죠? 이때 보니까 C의 인구 얼마 있습니까? 30만이지. 네. 전부가 A와 B 할인점 갑니까? 네. 몽땅 다 아닐 같은데? 몇 프로 가지? 60%. 60% 하는 거지? 네. 이 말은 결국은 18만 명 가는 거죠. 이렇게 놓고 A 매장 크기 얼마? 5천. B 매장은요? 2만. A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얼마? 10km. B는요? 20이지? 마찰 것이 있습니까? 2죠. 자, 공식 뭐번에 뭐 쓴다고? 크기죠. 자, 그러면 해볼게. 이제 보세요. 항상 이 공식을 만드시면 거리, 그 다음에 크기 있으면 모든 건 약분입니다. 매장 크기는 5,000대 미만이지. 이걸 약분하면 1대4고. 그 다음에 거리는 1대2죠. 이 속에 그냥 집어넣으라고. 자, A 매장 거리 얼마? 매장 크기. 마찰계수 얼마라고? 2죠. 자, B 매장 거리 얼마요? 그 다음 매장 크기는요? 요거 1대1 되겠네. 그죠? 둘 다 더해봐. 2분의 1씩 분산되겠죠? 9만 명 간다. 할만한 문제 이거. 자, 그 다음에 2-1번 가볼게요. 이게 말로 표현하는 거 훨씬 더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자꾸 이렇게 시험 내. 문제 출제하는 분이 일부러 실수하라고. 풀어보시오. 이런 건 시간 걸리더라도 문제를 갖다 정확히 푸시라고요. 조금 이거 금방 답이 딱 나오는 건데. 자, 한번 해볼게. 이제 보세요. 그 마찰계수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왜? 랠리니까. 자, 없으면 이상 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갑니다. 해보니까 요거 1대
1대, 2대 1 되겠네. 요거 1대 2대지. 자, 거리 1, 매장 크기 2, 마찰계수 2조죠. 얘는 거리 2, 그 다음에 크기 1이죠. 마찰계수 2입니다. 요건 2대 4분의 1 되겠지. 항상 모든 분모라면요, 분모를 무조건 제거시켜. 이렇게요. 8대 1 되지. 둘 다 돼. 그죠? 이렇게 해서 9,000면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있죠. 한 열 몇 번 시험 냈어. 내니까 더 이상 낼 게 없죠. 그러니까 작년 시험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작년 시험은 92페이지 1-4번이야. 이렇게 상권을 3개 냈어. 자, 이거 보자고. 일단 그건 지금 어려워, 이건. 그러니까 제가 한 모습, 형태 보여줄게.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고객이 16만 명이 있어. A란 점포가 있고, B란 점포가 있고, C란 점포가 있어요. 그러면 A 매장 크기는 보니까 이게 만, 얘는 4만, 얘는 8만입니다. 자, 거리가 보니까 얘는 10km, 20km, 20km랍니다. 일단 마찰계수 값은 2가 된다라고 가정합니다. 되면 이렇게 보시면 그냥 쓰라고 이래요. A, B, C. 공식이 거리 분의 뭐요? 자, 마찰 2자 있죠? 해놓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데, 예? 자, 약분하자고. 매장 크기 1대 얼마? 4대 8이지? 거리 1대 2대 2대지. 그죠? 자, 거리 갑니다. 1대 2대 2. 매장 크기 1대 됐지? 자, 자성 붙습니다. 요 1. 요거 얼마지? 2의 자성 4지. 4번의 푼 2지. 자, 몽땅 더해. 얼마? 다 더하면 4입니까? 이게 답이야. 그럼 곱해주면 뭐지? 얘는 4만, 8만이지. 끝. 딴 거 없어. 이게 훨씬 빨라. 우리 거기 있는 제가 우리 아마 작년 나왔던 분이 밑에 해설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일단 하여튼 계산 문제 한 개를 맞췄어 이제. 왜? 이건 매년 시험 나오니까 매년. 자, 그 다음요, 이제, 95페이지 갑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죠? 자, 정책인데, 넘어갑니다. 96페이지 갑니다. 여기 보시고요. 자, 아까 있던 거예요. 정부, 시장 개입이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생각하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할 거예요, 이거. 자, 우리 그 문제가 있죠. 96, 97 전부 다 이 문제거든요. 자, 문제 갑니다. 바로. 자, 문제 보세요. 문제. 자, 1-3번부터 시작할 거야. 1-3번 뭐면 시장 실패 묻는 거지. 아까 시장 성공 같은 말이 뭐라고? 초과이 없는 시장이 뭔데?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거의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네? 그래서 거기 뭐라 있습니까? 자본이 효율성의 실패 본게 시장 실패 아닙니까? 그런 개념 정도 있다 생각하시라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1-4번 갑니다. 끝에 주택시장 개입한다. 누가? 정부가. 그 문제 있어야 돼. 어떤 문제 있어, 그게? 어떤 문제 있어? 그 시장 실패는 문제 있잖아. 찾아내라고, 이제는. 자, 다시, 저기 있는 2-1번 갑니다. 2-1번 정부 개입하지? 자, 그럼 문제 있어야 돼. 어떤 문제 있어? 시장 실패. 그 다음에 2-2번 가보죠. 한번 읽어볼게.
부동산 시장에선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었습니다. 우리 과거에 나왔을 때 있죠? 달성되었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험냈다고. 자원이 효율성 배분되면 문제 있어? 없으면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다시 2-3번 2-4번 이것도 우리 과거에 틀리게 시험 냈는데 한번 읽어볼게. 주택시장은 시장부터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한다 시험 냈어. 과거에. 자유로우면 개입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면 알겠죠. 무조건 나오면 문제 있냐면 확인하라고. 다시. 자, 2-5번 문제 읽어보시고. 문제 있어? 네. 무슨 문제? 네. 주택 부족이지? 네. 그죠? 문제 있다. 개입하라. 자, 3-1번 가죠. 공공재, 외부효과, 이거 문제 있습니까? 네. 있죠. 같은 말. 자, 다시 3-3번 가봐. 이게 시험 나면 참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굉장히 간단한데. 문제 있습니까? 응? 이거 정의에 보여요. 어느 놈이 지금 기분 좋은데 이거? 사이가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정의에 보여요. 문제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네. 절대 아까 설명했어요. 어느 누구든지 똑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어. 누가 더 크지? 그러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게 정의 외부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과소생산이지.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나왔을 때 편익이 누가 더 크다 쓰지, 비용이 누가 더 크다 쓰지, 무조건 다 문제 있는 거야. 이때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4-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자 문제 있습니까? 나는 잘 좀 이용하고 있어. 주변지가 어울리지 않는데. 즉 무슨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 나 현재 어떤 주거지역 안에 보니까 내가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쓰레기 매립장이야. 만들었어. 아, 좋잖아, 저는. 나를 봐서는. 그죠? 이 주변지역은 별로 기분 안 좋은 거지.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개입한다. 그 다음. 자, 다시, 네, 5-1번. 5-1번, 그게 아니고, 5-3번. 그럼 이거 과거에 틀린 나왔었는데, 주택보급률 100%면요, 효율성은 달성된 거야. 근데, 실제 보급률 100% 되어진다 하더라도, 자가주택보급률이 절대 100% 될 수가 없어. 아마 이 정도가 한 50% 정도 하면 자가주택보급률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값이 워낙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효율성은 달성될지언정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 있는 거죠. 어려보시면 돼. 자, 6-1번부터 6-5번까지는 공공재.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공공재란 거는 성격 뭐요? 비경합, 또 비배제지. 비경합성과 비배제가 있는데 생산량이 과대, 과소. 요거 두 개 마시면 돼, 사실은. 자, 이 다른 건 아예 보지 말고 6-에서 보지 말고 오직 볼 건 딱 세 개야. 6-2, 6-4, 6-5 요거 세 개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나중에 있죠. 느낌이 있죠. 이건 답이 된다 느낌 느낄 수 있어. 답이 안 되는 문구가 있어. 앞에 6-1번 보세요. 그거 어쩌라고 그래. 아니, 딱히 틀린 말 낼 게 있냐,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를 나중에 많이 풀어보면요. 답이 될 수 있는 문구가 있고 안 되는 문구가 있어, 이게. 이걸 나중에 조금만 더 눈에 띄거든요. 눈에 띄일 쯤 되면 시험 들어간다고. 그래서 6-2번 보니까 뭐요? 비경합과 비배제 있는 거지. 6-4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과소 생산이 되니까 국가에서 수방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그게 6-5라고, 6-5. 응? 이 공공재를 적정량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예, 국가가 세금 등등을 갖다 공급해 주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거예요.
됐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7-12. 자, 7-12입니다. 1, 2는 뭔가 이거죠? 국가 네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서 개입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발생했지. 여기 뭐라고? 정보 실패다. 그죠? 정보 실패 그렇게 시험 냅니다. 자, 그 다음 9-1번 가보셔. 아주 심플하게 시험 내는 9-1번은 진짜. 뭐 물었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9-1번. 나 그거 설명한 적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근거 물었잖아. 그거 뭐 나와야 돼, 항상? 정부 시장 개입하는 근거, 뭐 나와야 돼? 그래, 그 말 나와야 돼. 문제 있어야 돼. 문제 없으면 개입할 필요 없다고. 1번, 문제 있어? 네. 맞지? 2번 문제 있어? 투기. 3번 문제 있어? 저수득층, 주거 문제지?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5번, 미연번. 무슨 문제 있어? 미연번. 기반시설 부족 아니야? 네. 문제 있지? 네. 자, 니얼번, 개발 부담금. 문제 있어? 네. 없어요. 없잖아. 네. 그럼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니얼번 답이지. 사실 이겁니다. 개발 부담, 자, 다시. 그 문제 이거요. 정보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원인이 뭐냐 묻는 거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요? 니얼번. 해결책이. 그런 건데, 그거 필요 없이 원인 물었지. 그냥 무조건 생각할 때 문제 있으라. 이거 맞으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 갑니다. 100페이지. 자, 다시 연습. 보세요. 연습합니다. 자, 외부 효과란 건 사적 주체가 어떤 지역에 경제 행위를 했는데 지역 주민이 의도하지 않게 이걸 보고 손해본 거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했어? 아니요. 지불하지 않는데 이 말은 시장을 통한 거요? 아니요.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익이나 손실을 준 게 외부 효과다. 이건 한 강에서 끌고 갈 거야, 지금부터. 한 개, 한 개. 자, 1-11, 1-12 가봐. 100페이지. 잠시, 무조건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딱 나오지. 요 세 개 문구를 찾아가라는 거야, 일부러. 세 개만. 그래서 1-1, 1, 2 두 개 해결하고. 그러니까 요 세 개 문구 나오죠? 그죠? 요거 마시면 돼. 우리 특히 1-11까지 우리 이 둘 다 과거에 틀린 답 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후생에 영향 주는 거예요. 같지만 1-12처럼 뭐 있습니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눈에 가야 돼. 내용을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이제 또 보자고. 자, 지역의 주민들이 이익 본 게 뭐라고 이걸? 손해 본 게 뭐요? 부죠. 자, 일단 정의란 건 편익은 사회가 더 커, 사적이 더 커? 사회지. 비용은 누가 더 커죠? 사적. 항상 행위는 사적이 하는 거지. 생산량이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이죠. 자, 이럴 때 이 지역은 동네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동네 기분 좋으면 수요가 많은 거요?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까지 가셔야 돼. 내용 자체를 갖다가. 자, 일단 요까지 했던 걸 내용 갑니다. 자, 2-1번부터 제가 있죠. 2-4번까지 전부 다 정의거든요. 자, 2-1번 갑니다. 항상 정의 외부과에 대한 개념 나오죠. 나면 무조건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항상 생각하시라고. 이익이 좀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예,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익을 보는 거죠. 자, 2-2를 갑니다. 뭐 들어왔어? 생태계 기분 좋은 거지. 그러면 정의다, 그죠? 2-2 가볼까? 뭐 들어왔습니까? 쇼핑몰 들어왔죠? 기분 좋은 거죠? 정의고. 2-3 갑니다. 적정량보다 과소. 적게죠? 자, 2-4번 가볼까? 자, 쭉 읽어보시고. 누가 이동합니까? 수요 공급. 지금 정은 수요, 수요가 뭐 하는 거죠? 증가, 우측이지? 자, 그 다음에 3 시리즈 갑니다. 여기 보세요. 3 시리즈. 자, 보세요. 편익은 부는 누가 더 커? 사적이지? 비용은 누가 더 커?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 보는 거지. 생산량이 과다하겠습니다. 이때 조심할 건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국가가 외부 불경제업체한테 어떤 세금 등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과하면은 여러분 공급, 주택 공급은 꼭 기억 감소해. 집값은 뭐 하지? 그럼 이때 이런 게 시험 나온다고. 부과하면 요 부과된 세금이 불경제업체가 다 부담해? 아니요. 자, 지역 주민한테 뭐 하는 거요? 전가되지. 전부가 전가돼, 일부가 전가돼.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책마다 다 틀려. 그렇게 시험 안 나니까 넘어간다 이거 마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요 내용까지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 3-3을 갑니다. 예, 아무런 보상 없는데 피해본 거지. 그러니까 부다, 그죠? 자, 3-2를 갑니다. 뭐 들어왔습니까? 쓰레기 들어왔지? 그럼 이건 뭐요? 자, 지금부터 시간 들을 테니까 일단 3-2까지 합니다. 자, 3-2는 뭐 들어왔죠? 석탄 공장이지. 이건 기분 나쁜 거지. 부호전. 자, 3-31부터 3-35까지인데 얘는 전부 다 묻는 게 이 사례와 거기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요거 물었습니다. 해결 방안. 둘러 찾아내. 사례와 해결 방안.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3-3일 보니까 뭐 들어왔어? 유해설. 대책은? 용도 변경이지? 자, 3-3이 갑니다. 뭐 들어왔어? 쓰레기 투기. 대책은? 자율규범이지? 자, 3-3 갑니다. 뭐 들어왔죠? 홍해 들어왔지? 자, 해결 방은 뭐 있습니까? 과징금 부과. 3-4는 뭐 들어왔습니까? 소음 들었지? 소음. 자, 해결 방안. 보상이지? 3-3으로 뭐 들어왔어? 3-3으로 뭐 들어왔냐고. 자, 칠판 보자고. 항상 보니까 외부 경제이든 불경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면 이겁니다. 얘가 뭐 경제 행위를 했다는 말은 이 속에 학교가 들어오고 쓰레기 매일 뭐가 들어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까 3-1번 번에 뭐 들어왔어? 2번은 쓰레기, 3번은 홍해, 4번은 뭐 들어왔잖아. 3-3호는요? 없잖아. 없으면 이건 외부 효과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 이게 문제 참 잘 낸 거예요. 뭐가 들어와야 돼. 요건 뭐예요? 한번 물어볼까?
해외 기름값 원유 가격이 올라가자. 국내에 있는 정유 공장은 원가 압박을 받는다. 외부 경제 불경제. 아니다. 뭐 그런 게 없네 보니까. 그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시험 나온다고 문제에서. 자, 다시 3-4번 갑니다.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 비용이 자, 이 말 아닙니까? 연탄 공장들은 그 지역 주민 그만 비용 많이 부담하지, 그지? 네. 그럼 못 난 거예요. 자, 3-5번 갑니다. 쭉쭉 있는데 얘는 외부 불경제는 과다지. 자, 이건 제가 빼버렸었는데 잠시만 여기 수업 안 했습니다. 내가. 핀피가 뭔지 알죠? 환영한다. 프레이즈. 내 앞마당에 인마이 들어와도 가의 환영한다는 거지. 이게 외부 경제에 대한 설명이고, 님비가 뭔지 알죠? 님비. 거부하겠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와도.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약자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는 D장 가볼게. 이런 참고로 있죠. 잠시. 우리 앞장에 100페이지 보면 2-9 있죠. 2는 전부 이건 저기 정의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이고, 3에 대한 설명은 몽땅 다 부거든. 5는 훨씬 많이 나와. 부가 훨씬 많이 나와요. 자, 넘어갑니다. 3-7, 7부터 읽어보시고. 봤습니까? 자, 여보세요. 아까 이거 쓴다는 얘기 있지. 부의 외부효과 제거하는 방식이 민간이 해결할 수도 있고 국가가 할 수도 있지. 네. 근데 민간이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코즈 아닙니까? 네. 이게 쉬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소송 관련된 비용 등도 들어갈 것이고 협상도 상당히 길 것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걸 갖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 3-72 가보자고. 자, 요 72가 나왔으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아까 이거 제가 한 거 있지. 보세요. 목재 공장이 어떤 환경 오염 등을 유발시켰잖아. 그래서 국가가 걔한테 뭐 했어? 세금 때렸지. 그러니까 비용이 더 증가하면 공급이 뭐해? 감소한 결과 목재 가격이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시험 냈다 우리 문제에서. 그럼 자, 나 같으면 딱 여보세요. 나 같으면 그 다음 시험 낸다고. 그 결과 목재가 올라가지. 그러면 주택 가격도 올라가요. 올라가면 결국은 주택에 대한 공급이 떨어져요. 감소한 가격이 올라가지. 네. 요거 내면서 그다음 뭐 요거 낸단 말이에요. 그 결과 국가가 목재 공장 주인한테 세금 등을 부과하니까 이 세금 목재 공장 주인이 내지 아니하고 누가 부담한다? 이게 앞으로 시험 나올 거예요. 신문상에서 나올 대목이 아직 안 나왔어. 요것만큼은. 그런 걸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3-73 갑니다. 부의 외부효과 발생한 부동산에 대한 규제하면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죠? 왜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74 갑니다. 자,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해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요 말이 이거예요. 자, 다시 세금 때렸잖아, 이거. 이 세금 누가 내는 거요? 이게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그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 비용이. 자, 여기까지 보시고 4-11 갑니다. 4-11은 영도 지역하는 목적이 뭐예요? 외부 불경제 제거시킬 목적이죠? 네. 자, 이게 시험 엄청 많이 나왔어. 5번 나왔어. 이게 4-11이. 똑같은 지문이. 요거 좀 정리하시고. 자, 이제 전 나머지 넘어갑니다.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요. 자, 요거 할 거 이제
토지정책수단. 세 개 있지? 직접 개입과 이용 규제. 하나 더. 간접 개입. 자, 직접 개입은 주로 나올 게 뭐 있습니까? 이 말 나오죠? 공공이나 공영,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언행제도, 수용이다, 매수다, 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게 있죠? 또 이런 게 전부 다 직접이고,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규제라는 것은 뭐 지정한다, 해제한다, 규제한다, 뭐 계획한다, 이런 같은 거 있죠? 간접 몽땅 다 뭐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시험 많이 낸다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1-1 시리즈. 1-4까지만 해볼까? 1-3까지만 보자. 1-3까지만. 1-1 가볼게요. 보금자리주택은 이건 뭐라고요? 직접이죠. 1-2번 가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은 뭐예요, 이거? 직접이지. 그 다음에 거기 수용도 직접. 금융지원과 보조금은 돈이지. 간접. 1-3일 갑니다. 부담금 보조금 돈이죠. 간접. 1-3이 가볼게요. 금융지원은 뭐죠? 간접. 그런 거 마시고요. 2-1번은 그냥 바로 갑니다. 2-1번은 공영개발과 환지 나 있지. 자, 뒤에 보니까 초기에 막대한 이 비용 들어간대. 땅 매입해야 되지. 매입한다는 게 무슨 방식이지? 매수. 그지? 매수는 누구지? 공영개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1을 갑니다. 말라죠. 토지은행제도 갑니다. 바로 3-11은 토지은행은 그 핵심이고요.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 이 공시가 아닙니까? 공시 땅을 매입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구입하죠. 그 미개발 항상 조심해야 돼. 구입해서 토지 비축에 하는 뭐야? 직접이지. 자,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 그 3-1, 2 가볼까? 뒷장에 토지 비축, 토지는 같은 말이에요. 자, 얘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지 사용하는 게 저기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그래 아시고 있죠. 2-2일 갑니다. 토지은행제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요. 무질서, 무계획을 방지할 수 있지. 이게 수풀 현상이죠.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2-2 가볼까요? 자, 이건 이 말입니다. 아까 했다시 보세요. 어느 지역이 도로 등이 건설된다 공시하면 땅값 엄청 올라가지. 그죠? 그래서 훨씬 더 공사비 더 많이 지급하거든요. 근데 토지은행제도면 미리 싼값 땅을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331. 자,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으면 뭐 있습니까? 투기 지가 상승을 유발시키겠죠? 그렇게 하면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110페이지로 가볼까? 110페이지 1 시리즈 몽땅 110, 111 둘 다 임대료 규제예요. 뒷장 가볼까? 112페이지 보니까 2 시리즈 있지? 요건 공공 임대요. 그 다음에 3 시리즈 좀 있죠? 3 시리즈 경우는 3-7까지 보시면 돼. 누가 제일 많이? 1 시리즈 제일 많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료 규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걔 하시고 나머지가 있다. 저기 보조금 하시고요. 자, 1 시리즈 갑니다. 110페이지.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볼게 1-13 가자고. 1-13.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이익력은 낮아지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자, 요거 묻는 거 보세요. 원래 100대라는 걸 너 절대 60 이상 받지 말하면 어쨌든 단계선
요만큼 해결해 보겠지.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우리 지문상에서 단기, 장기 없지. 없으면 무조건 이건 전부 다 장기 묻는 거예요. 그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요. 1-31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에서는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넘어갑니까? 다른 용도 임대주택이 들어옵니까? 장기. 그지? 넘어가야 돼. 왜? 이익이 없으니까. 들어온다 쓰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4. 4일 가볼까? 규제하면 결국은 주택에 대한 질은요, 떨어지고, 기존 세입자 주거 이동합니까? 몽땅되기 지금 장기 설명입니다. 단기 없기 때문에. 자, 1-4이 가볼까? 같은 말이고, 4이가 두 개네. 자, 둘 다 같은 거고. 그 다음 1-5번 갑니다. 규제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거, 이윤이 있습니까? 공급자? 장기 칠판 보시고. 이윤 뭐 하지? 투자해? 안 하겠다죠? 그래서 투자가 깊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1-61과 6이 두 개 할 건데요. 자, 6.1부터 합니다. 임대료 규제는 초가 뭐 발생합니까? 수요 발생. 근데 이보다 중요하면 1-63 가봐. 읽어보시고. 63. 7번 보시고. 63 이거요. 보시고. 단기는 요것만큼 초가 발생하지. 장기는 이만큼이지. 누가 더 커? 장기가. 그 말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71 갑니다. 7 읽어보시고. 7.2 두 개 읽어보시고. 자, 볼래요? 보세요. 이 말입니다. 현재 초과수요 발생했지. 그런 결과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은 명목상 월세 이외에 또 다른 임료 요구하지. 여기 이중 가격이야. 같은 말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추가적 암시장, 추가적 엄성적 병역이에요. 발생하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요. 1-8 갑니다. 요건 꼭 기억할 거는 단기와 장기를 반드시 구분해. 자, 우리 7번 보니까 단기는 보세요. 임대료 규제 효과 있지. 장기는 그걸 구분하시라고. 그 다음에 1-91 갑니다. 규제가 이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이 균형 임료와 시장 중에 누가 더 높아야 돼? 시장이 더 높아야 돼? 시장이? 같은 말, 균형과 시장 같은 말이지. 규제와 균형. 누가 더 높아야 돼? 균형이 더 높아야지. 혼자 생각을 하지 말고 칠판 있어. 얘가 더 높아야 되지. 그죠? 예.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1-92 가볼게요. 이런 참고로 있죠. 누가 더 크다 하면요. 반드시 보세요. 이 두 개를 꼭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건 현재.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물어서 장사 보니까 규제가 더 클 때는 뭐야? 아무런 영향 없는. 이건 좀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내면 이 둘 다 같이 시험 낼 수도 있거든, 문제에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1 갑니다. 어떤 경우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단기는 무조건 비탄력이야. 그건 기억하시라고. 장기일 때 탄력. 그러니까 앞에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단기는 공급 비탄력이야. 그건 꼭 기억하시라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니까 2-2번 가자고. 2-2번.
칠판 보세요, 이제. 자, 공공임대거든? 장기야. 월세 차이가 있지? 어제 이중가격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공공임대주를 갖고 있는 임차인은 사적보다 월세가 더 싸기 때문에 싼 것만큼 마치 정부에서 보조금 준 효과가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가격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런 건 기억하시고. 자, 이제 3실이죠. 자, 3실은 보조금 정책입니다. 자, 보조금 정책 3-21로 가자고. 21. 보조 방식은 크게 두 개 있죠. 생산자, 즉 건축업자 보조와 소비자 보조 두 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3 갑니다. 보조금을 자 끝에 뭐야? 주거지 선택이 자유가 활성화되는 거지. 누구 보조? 수요자 보조. 3-31 갑니다. 보조금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훨씬 효용이 더 크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32 갑니다. 현금 중에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3-33 갑니다. 보조금 중에 결국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이? 네. 자, 그리고 3-4, 3-51 둘 다 읽어봐. 3-4와 3-51. 보았습니까? 칠판 보시고. 자, 보조금 주면 수요, 공급도 불러 증가합니다.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런 결과. 자, 3-52 가볼까? 보조금이 지급된 저소득의 효용이 더 커지겠지? 그 결과 공급도 뭐 한다고? 증가된다. 자, 그 다음에 3-535 잠시 53과 3-62 요거 두 개 비교. 자, 요거 묻는 거 보세요. 보조금을 주면은 소득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소비도 올라갔는데 만약에 너 집만 사라고 보조금 준다 하더라도 다른 소비가 요거 묻는 거예요. 두 개 다. 자, 그래 보시고 마지막 한 개 끝낼게 이제 마지막 3-54 3-54와 3-7 두 개 비교하고 봤습니까?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자, 요거요. 보조금 주면은 장기. 보세요. 칠판 보자고. 보조금 주면 장기에선 집값은 원래 상태 3억 들어옵니다. 오지만 공급은요. 증가돼. 그지? 자, 마지막에 3-몇 번 7. 3-7이었죠? 자, 여기 보세요. 단기는 집값이 뭐하지? 장기는 집값 뭐하지? 요거 묻는 거예요. 문제가. 자, 일단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다른 경기 넘어갑니다. 지금은. 자, 오늘 했던 건 이제 우리 아마 이 천재 문제 좀 풀어봤으니 대충 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걸 제가 같이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나 우리 강의 때 읽어보시고 그냥 바로바로 있죠. 우리 여기 있는 찾아가서 문제 풀으셔야 풀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조세 규칙부터 해서 투자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까지만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